안녕하세요. 법무법인 LKB의 정다미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LKB의 손주철 변호사입니다. 오늘 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알려주는 반성문 꿀팁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백 시에 유리한 형량을 받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고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받을 때 참고가 되기도 하죠. 이 반성문 과연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그 꿀팁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보통 검사나 판사님들은 반성문을 잘 보시는지 그게 일단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제가 법관으로 재직할 때에 사실 형사사건 많이 담당했었는데 반성문 정말 많이 내세요. 판사님들은 법적인 쟁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하기에도 바쁘기 때문에 반성문을 하나하나 다 읽어보지는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판결문 말미에 양형 이유 보면은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꼭 들어가잖아요.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어떻게 알겠어요? 반성문을 통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반성문을 사실 꼭 내기는 해야 됩니다. 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검사로 사실 재직할 때 반성문을 좀 열심히 읽는 편이었던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검찰에서는 아무래도 법원 단계보다 무혐의를 다투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그런지 반성문을 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읽어야 될 반성문의 양이 좀 적기도 하고 또 기소유예 여부를 좀 결정을 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소유예 여부가 좀 고민되는 좀 가벼운 사안 같으면 반성문을 보고 이 사람이 정말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살펴볼 때는 또 좀 열심히 읽었던 것 같습니다. 정다미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반성문이 사실 꼭 필요한 사건은 내가 얼마나 진정으로 반성을 하느냐를 보여줌으로써 사건의 결과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건들에서는 꼭 반성문을 써야 하고 변호사 조언을 받아서 작성을 하시고 제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반성문을 이제 써야 된다라고 했을 때 언제, 얼마나 써야 될까요? 매일같이 쓸 수는 없겠죠. 그런데 언제 쓰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냐를 말씀을 들어보면 가급적이면 빨리 쓰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재판에 가서 잘못한 것을 전부 인정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어떤 점에서 반성하고 있다 이런 것을 빨리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고요. 그럼 변호사님 얼마나 내면 좋을까요? 반성문은 자주 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법원 단계에서 반성문 내는 사람이 워낙 많고 기록의 양이 워낙 두껍다 보니까 반성문 내용을 하나하나 보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반성문을 조금 자주 내면 이렇게 반성을 계속해서 꾸준히 하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줄 수는 있을 것 같아서요. 제가 경험적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 내지는 좀 더 자주 낸다면 2번 정도 내면 괜찮은 것 같아요. 분량은 처음에는 좀 자세하게 쓴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내는 반성문은 1페이지, 2페이지 정도의 양이라도 사실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반성하고 있다는 본인의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해 주기만 하면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컴퓨터로 써서 인쇄하는 것보다는 자필로 쓰는 게 아무래도 좀 진심을 전달하는 데 효과적일까요? 네, 당연하죠. 구속된 피고인들이라면 컴퓨터를 이용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자필로 써서 내야 하고요. 구속되지 않아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사람들이라도 가급적이면 정성 들여서 자필로 깨끗하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님, 네. 검찰에서 일하다가 나오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우리 전직 검사의 관점에서 네. 우리 변호사님이 보기에 반성문에 꼭 들어갔으면 하는 부분이 있으면 한 가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반성문에는 일단 반성의 계기가 들어가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자기가 왜 반성을 하게 되었는지 그게 들어가면 저는 설득력이 확 높아지더라고요. 당연히 그 다음에 반성의 내용이 들어가야겠죠. 뭘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계획까지 적어주시면 뭔가 이렇게 기승전결이 잘 갖춰진 듯한 느낌이 날 수 있습니다. 그 계획에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사회 환원을 하며 살겠다. 어떤 식으로 반성을 하며 살겠다.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갈수록 저는 좀 믿음이 가더라고요. 근데 좀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도 오히려 저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반성문을 보면 좀 변명으로 일관된 반성문들이 있어요. 말은 반성문 이렇게 써서 오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제가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꼭 이렇게 나쁜 뜻은 아니었지만 제가 강제로까지 한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본인이 그 억울한 점을 쓰는데 더 집중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반성문들은 읽다가 좀 끝까지 읽지 않게 되거나 아무래도
아무래도 중요한 양형 요소로 들어가는데 좀 애매한 경우들이 있어요. 아, 그리고 또 하나. 가끔 무작정 검사님, 판사님 죄송합니다. 이런 반성문 받아보시지 네네, 않으셨습니까? 많이 받아봤죠. 그런 반성문 받아보시면 어떠세요? 솔직히 그런 생각 들어요. 왜 나한테 미안해하고 나한테 반성을 할까요? 나한테 그러니까요.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솔직히 그런 생각 많이 들고요.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반성하고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런 생각 맞습니다. 많이 네,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변호사님이 검사로서 활동하면서 네. 정말 이런 반성문은 이런 내용이 들어간 서류는 내가 보니까 나의 신금을 올리더라. 네. 혹시 뭐 구체적인 사례로 하나 한두 가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확히 말하면 반성문은 아니고 탄원서이긴 한데 같은 결에서 말씀을 드리면 남편을 일찍 여의고 아들을 홀로 키워온 노모가 쓴 그 탄원서가 있었어요. 그 탄원서랑 그 아들이 쓴 반성문이 같이 왔는데 그걸 같이 읽었을 때 저는 좀 마음이 설득이 되고 아, 진정으로 이 가정 안에서도 이 피해자의 반성과 회개를 위해서 모든 가족이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이런 설득이 좀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소방 공무원을 준비하는 어떤 그 취업 준비생이라고 해야 될까요? 학생분의 반성문이 있었는데 자기가 이번 범죄를 하고 나서 얼마나 자기가 잘못한 것인지를 좀 뒤늦게 깨달았다 하는 그 깨달음의 과정을 엄청 자세히 절절히 적으신 거예요. 그런 걸 봤을 때는 그냥 무작정 죄송합니다, 검사님 죄송합니다 이런 반성문하고는 좀 다르게 아, 얼마나 좀 이 두려움 속에서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고 이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져서 저는 그런 때는 좀 양형에 반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반대로 네. 정말 이렇게 쓰면 안 된다. 네. 죄송하지만 형편없는 반성문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례가 있어서 말씀을 네네. 어떤 경우가 있었나요? 반성문 표지를 써가지고 네. 수십 장을 써서 온 경우가 있는데요. 네. 자, 첫 장 딱 넘겨보니까 판사님 죄송합니다. 판사님 죄송합니다. 한 페이지가 전부 판사님 죄송합니다예요. 네. 뒷페이지를 넘기고 수십 장을 넘겨봐도 똑같아요. 판사님 죄송합니다. 막 그렇게 쓰거든요. 판사님한테 죄송할 게 없어요. 누가 보기에도 너무나 성의가 없거든요. 네. 그런 반성문은 안 내는 것만 못해요. 그리고 그렇죠. 전에 제가 또 받아봤던 반성문 중에는 누구한테 조언을 들었는지 판사들이 반성문 잘 안 읽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지 네. 또 수십 장을 냈거든요. 네. 그래서 쭉 넘겨봤어요. 네. 자세히는 못 보겠지만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반성하고 어떤 심정이구나 정도는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그쵸, 넘겨는 보거든요. 그런데 한 페이지 자기 반성문처럼 쓰다가 두 번째 페이지에는 소설책을 그대로 베껴가지고 거기다가 낸 거예요. 정말 소설책이에요. 뭐 읽지도 못했죠. 소설을 읽을 필요도 없는 거니까 너무 성의가 없습니다. 그런 반성문은 낼 필요가 없는 것을 떠나서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거니까 그렇게 내시면 절대 안 되고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성경을 필사해서 내시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내가 반성하는 마음으로 저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너무 좋아서 옮기겠습니다. 네. 이런 거는 괜찮죠. 반성문 말고도 탄원서를 내기도 하고 또 변호인 의견서로 양형 주장을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좀 종류가 조금씩 다른데 어떤 경우에 어떤 걸 내면 좋을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일단 다 서면 이름이 다른 것처럼 그 성격과 내용도 사실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먼저 변호인 의견서만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면 말 그대로 재판을 받는 수사를 받는 사람들의 변호인으로서 그 사람의 입장을 대변해서 법적인 주장과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법적으로 정리해서 전달해주는 서류 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거기에는 변호인이 피고인이 정말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라고 쓸 수는 있지만 피고인 본인의 구구절절한 그런 사연들은 다 담을 수 없겠죠. 네. 그런 사연들은 당연히 반성문으로 쓰는 게 낫죠. 네, 그럼 탄원서는 어떤가요? 탄원서는 반성문으로 쓰기에 조금 부끄럽거나 좀 뻔뻔해 보일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탄원서로 써주면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이 이렇게 반성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옆에서 지켜보니 피고인이 정말 반성을 하고 있더라 이런 부분을 그 탄원서를 쓰시는 분과 그 피고인과의 관계를 덧붙여서 저는 이 사람을 이렇게 지켜볼 수 있는 사람인데 또는 피고인을 몇 년 이상 지켜봐온 사람인데 또는 피고인을 직접 양육한 사람인데 이렇게 본인의 관계를 적고 내가 옆에서 봐보니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까지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정말 새 사람이 되려고 하더라 이런 내용을 적어주면 제3자의 시선에서 좀 적어주는 거니까 피고인이 자기 스스로 저 정말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는 거와는 또 조금 다른 효과가 있죠. 탄원서도 그래서 분명히 탄원서 고유의 역할이 있는 것 같습니다. 피고인 본인이 쓸 수도 있어요. 저는 탄원서를 피고인 본인이 쓰는 경우는 많이 봤는데요. 반성문하고 비슷하게 내가 정말 반성합니다 라고 쓰면서도 내가 생각했을 때 참작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점들이 있을 때에는 탄원서의 형식으로 사실 내는
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반성문을 본인이 쓰시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제출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요? 이게 반성문이라고 썼는데 그 내용을 막상 읽어보면 자신이 원래 하고 있던 주장과 다른 내용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성을 하기 위해 쓴다고 해놓고 그 내용을 보면 제가 일부러 그러려던 건 아니고 이러면서 고의를 부인하는 듯한 내용이 들어가면 원래 인정하고 있던 피해자 아닌가? 이러고 사건 자체의 본질이 좀 흐려지게 되거든요. 서로 손발이 좀 맞아야 판사님과 검사님을 잘 설득할 수 있는데 손발이 안 맞는 경우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출하기 전에 변호사와 꼭 상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반성문이나 탄원서 작성 등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